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죠. 지금까지 성장률 발표 시기를 늦추니까 뭔가 굉장히 나쁘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는데, 일단 2분기와 대비하면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어요. 지난 2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0.4%밖에 안 됐거든요. 연율로. 근데 이번에 연율로 한 3.9% 정도 성장을 했어요. 지난 2분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상해 지역 봉쇄 등, 그러니까 중국 특유의 그, 통제, 그런 정책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나빴고, 또 이것이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대비로는 크게 개선되었으니까 아마 이것이 3분기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봅니다. 2분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까 유럽이 중국하고 의존도가 높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유로 가치도 떨어지고 파운드 가치도 떨어지고 엔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유로 지역의 금리 상승하고 영국 금리 상승하고, 그리고 영국 총리가 재무장관이죠. 조세감면 정책 등 또 정부가 일시적으로 채권 시장 개입하고, 그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되고 이랬는데 주가 하락도 수반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로 크게 증가했고, 또 4분기에도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재발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봉쇄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4분기 성장률도 2분기와 같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연말에 또 재정 지출도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하니까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도 그래 나쁘지 않을 거다. 물론 기대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지금 고유 문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지요. 이게 4분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2분기 대비로는 3분기가 좋았던 것처럼 4분기에도 2분기와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다 하면 유럽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하나요? 아시아 경제도 유럽 경제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시아 경제에도 2분기만큼은 나쁘지 않을 거다. 3분기, 4분기 모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통화가치 최소한, 지금 2분기 중국 경제가 나빠가지고 유로 가치, 파운드 가치가 하락했다면 3분기 성장률, 4분기 성장률이 3분기 정도만 나오더라도 좀 통화 가치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한편은 이제 미국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미국 현지에서 2.9% 성장, 속보치 정도겠죠. 그것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확정치는 3% 이상을 추정하고 있어요.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속보치보다는 그 확정치가 좀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속보치에 반영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치는 3.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이제 공감대라 할까요?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일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3%이 성장을
그 수치로만 해석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 안 됐다.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경기 침체를 그것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같다 이거죠. 지금까지도 지난 9월 초에도 3분기 성장률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정치는 안 나왔지만은 2.0% 이상은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러니까 2분기 대비로는 획기적이지요 미국도. 그러니까 주가 상승 요인이 생겼고 유럽 좋아지면 미국도 조그만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미국 증시 좀 안정을 찾으면 즉 회복되면 또 통화가치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아시아나 유럽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예상이 이제 완전히 빗나가니까 그 솔직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용감한 건데 그 잘못을 또 숨기고자 의미를 축소한다는 거죠.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하고 산업 생산이 증가했는데 왜 소비에서 즉 수입이 줄어서 성장률이 높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 GDP의 70%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자체가 그 GDP 성장률과 비슷하거든요. 물론 9월 한 달이지만은 7월은 좀 나쁠 거예요. 그러나 8, 9월은 소비도 8월에도 증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 산업 생산은 미국 상무성에서 발표할 건데 0.4%나 증가해서 9월 한 달이기는 하지만은 한 달만 놓고면 4% 되니까 3개월 평균을 하더라도 2%대는 오지 않느냐. 왜? 8월에도 소비가 좋았고요. 소비가 좋으니까 생산이 증가하는 거죠. 서비스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또 근로자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또 생산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수익 감소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설득력이 아주 약하다. 그래서 이것이 4분기에도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 유럽 경제가 2분기보다 낮고 마이너스에서 벗어난다면 미국은 4분기에도 그 플러스 성장률이 확실시 되거든요. 유로존은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를 안 해봤는데 일단 나스닥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8월 달부터 포유 환율 연구소가 국내외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 얘기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최소한 1.5%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상당히 괜찮다. 3% 되면 거의 서프라이즈거든요. 그 기업 이익도 서프라이즈만은 성장률도 이 정도면요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모두 마이너스를 봤는데 플러스 3% 정도 나온다면 굉장한 거죠. 거기다가 3분기 전문가들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4분기에도 나쁘지 않을 거고 정시까지 조금 회복이 된다면 아마 내년 1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보다는 플러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제 4분기에 기업이익이 서프라이즈니까 또 성장률도 플러스라면 배당 투자 등 그 흔히들 얘기하는 산타랠리가 지금 올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시만 지금보다 15% 내지 10% 상승한다면 4분기 성장률을 역시 전문가 예상보다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성장률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경기 침체가 없다면 그 뭐 증시에 뭐 마이너스로 작용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을 거다. 그러면 4분기와 매년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그 추락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 하면 뭐 증시에 그 지금 돈이 많으니까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이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돈이 많으니까 지금 연말 또 그 펀드 매니저들도 뭐 평가받잖아요. 실적이 나쁘면 구조조정 대상이고 실적이 좋으면 승진 대상이니까 그 현찰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는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 지금 헤지펀드도 있고 투자은행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찰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오히려 불안하겠죠. 구조조정 대상이죠. 이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그 펀드 매니저 성적이 크게 나빠질 테니까 그래서 예상보다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포유환율 연구소가 그 14,000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돌파를 그 뭐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3분기 성장률도 나쁘지 않고 4분기 성장률도 플러스일 거고 내년 1분기 성장률도 그 마이너스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이런 확신에 기초해 가지고 그 나스닥 100 기준으로 14,000 돌파는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